아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지금 요새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오늘도 비를 완전히 맞으면서 촬영을 갔다 왔는데 요즘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모두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사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말은 옛날부터 필름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다른 말로 그냥 뭐 콘트라스트라든지 뭐 이거는 뭐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필름 시절에 많이 얘기했다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센서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디지털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아주 평가가 매우 용이해졌어요. 옛날에는 필름에 있는 그 필름의 이제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로 왔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캐논의 6두막 6D Mark2라고 하죠. 6두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영상에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알아보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뭐 6두막을 뭐 까겠다, 이거 사지 마라, 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이게 음악에서 온 말이에요. 음악 그게서 온 말이라 가지고 가장 소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0에서부터 가장 큰 소리가 나는 데까지의 이제 어떤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이게 색으로 바뀌겠죠.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우리는 항상 밝은 걸 위로 이렇게 두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밝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단계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쭉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연의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들이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카메라의 센스는 뭐냐 이러면은, 카메라의 센스가 담을 수 있는 그라데이션은 이겁니다. 물론 이 그라데이션 단계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니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 자연에 있는 이 밝고 어두움의 단계를 이 카메라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러면은, 얘가 이 구멍 뚫려 놓은 데가 이게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우리 이 카메라 센스가 인식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이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구멍 뚫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더 밝은 것들은 카메라에서는 모두 다 흰색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부분, 여기 구멍 뚫린 여기 밑에 이 부분보다 더 어두운 부분은 모두 카메라에서는 블랙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만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진이 되는 겁니다. 요게 살짝 방해가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게 이제 자연 상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단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위에 있는 한 이 정도의 이제 밝음을 카메라에서는 아주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어두움을 카메라에서는 블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여기보다 더 어두운 그라데이션 단계가 많죠. 실제로 많은데, 얘네들은 모두 사진에서는 완전히 검정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단계가 더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단계가 더 있어요. 얘보다 밝은 것들은 다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런 중간 톤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우리 사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게 강조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우리가 굉장히 밝은 환경으로 왔어요. 이렇게 밝은 환경으로 오면은 우리가 노출을 조정을 하죠. 노출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노출을 뭐 셔터 스피드를 올린다든지 뭐 조리개를 조은다든지 해가지고 노출을 맞춘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의 환경을 이 카메라의 센스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처리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갔어요.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에서도 이 카메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쪽 부분 여기 이 부분을 가장 밝게 표현하려고 카메라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 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기 이제 더 좁은 거 갖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더 좁아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좁으면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단계들을 카메라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보다 밝은 애들은 모조리 다 흰색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보다 어두운 거는 다 어두운 완전히 블랙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자연 환경에서는 대체로 이런 모든 그라데이션 단계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사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찍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감당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HDR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다이나믹 레인지, 하이퍼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고개조의 이제 사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한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한 장을 찍어 가지고, 이 세 장의 사진을 하나로, 데이터로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제가 여기보다 밝은 이 부분으로 화이트보다 다 밝은 애들 다 화이트로 표시했는데 얘네는 디테일이 없냐 이러면은 화이트보다 밝은 부분으로 모든 색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색이 다 똑같다는 말은 사진에서 픽셀 하나하나가 다를 때 그 디테일을 표현하는 거죠. 형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똑같은 픽셀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진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이거는 사진에서 뻥 뚫렸다 뭐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6D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6D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마찬가지로 이 센스의 감도를 올리면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이 디지털 기기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낮은 ISO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도가 빛의 감도를 민감하게 하려면은 이게 좁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집니다. 6D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저기 ISO 159에서 한 9.26 스텝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네이티브가 아마 ISO 100으로 출시를 하는지 200으로 출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요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면은 이게 6D 마크 2인데 옛날에 나왔던 6D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똑같아요. 패턴도 똑같고 오히려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캐논이 이걸 왜 이런 센서를 만들었는지 참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오두막이라고 그러죠. 오두막 마크4 를 보면은 나름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10스텝, 10스텝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크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아가지고 사진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6D 마크 II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이나믹 레인지에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카메라하고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니콘 D810을 한번 보면은 D810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가 63이거든요. 63인데 이 ISO가 63이죠. 그런 경우에 11.6 스텝 정도 나오고 여기 밑에 이게 오두막 4가 이제 10.83 스텝 정도, 이게 거의 뭐 비슷한 한 스텝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한 스텝 정도 반올림하면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여기 6D 마크 2는 9.26이니까는 한 두 스텝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이 캐논에서 얘네들이 보통 잘 만든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일정하게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캐논에서 이렇게 이 부분, 특히 여기 ISO 500부터 ISO 150에서 100까지부터 이게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센서를 요즘 최근에 가장 잘 만든다고 하는 소니가 있죠. 소니 이제 최근에 나온 알파9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오두막 4하고 굉장히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굉장한 화소수로는 4,200만 화소인가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카메라인데, 여기 보면은 소니 7R 마크 2가 있죠. 7R 마크 2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또 보면 출렁이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좋은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 보자면은, 거기 6D 마크 2가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싼 이런 카메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가장 경쟁 기종이라고 하는 D750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D750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죠. 750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12스텝에 거의 근접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봤을 때 크게 뭐랄까 6D 마크 2가 요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고 만약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제 사진을 하나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 어두운 부분과 이 밝은 부분에 명도 차이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거의 한계치에 거의 다다른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흰색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아직 데이터가 다 살아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다 살아있고, 금정 계열도 보면은 이 검정색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다 살아있죠. 이렇게 모두 다 살아있는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될 건데, 만약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 그러면은 이 사진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늘 부분이 하나의 통째로 다 사라졌죠. 지금 이게 흰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검정색 쪽으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죠. 이런 사진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조가 풍부하지 않다. 다시 말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 이런 좁은 센서에서 나오는 특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는 제가 라우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의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사진을 만약에 JPG로 만약에 한번 내보내 가지고 이 사진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비트 심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 8비트 비트 심도를 가지고 있고, 어도비 RGB의 색역으로 한번 내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좁은 사진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JPG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이제 관용도가 거의 없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여기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 어두움 안에 있는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밝은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둡게 만든다고 해서 이 밝은 영역에서 아까 날아갔던 이 데이터가 전혀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HDR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브라켓팅 촬영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면은 크게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카메라라고 해서 못 쓰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카메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풍부한 사진일 경우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 이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심하지만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거기 활용을 해가지고 어두운 영역 안에 있는 이런 디테일도 모두 살려줄 수가 있고요. 이런 밝은 이런 부분에 있는 이런 디테일도 모두 이렇게 살려가지고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나름 비슷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나름 이런 어떤 하늘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구름들 아까 사라졌던 이런 것들이 나름 잘 보이기 때문에 크게 사진이 그렇게 많이 보정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나왔던 거기 그 6D Mark II, 6두 막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카메라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를 노출을 밝고 어둡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여줬죠. 이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최소한 3장 정도만 이렇게 촬영하시면은 이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떤 사진이든지 이렇게 그런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